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만의 12사도 신의 물방울이 있듯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속에 베스트로 꼽히는 사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좋아해서 손가락에 꼽는 명작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베스트로 꼽는 영화와 베스트로 꼽는 만화가 겹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앨런 무어의 불후의 명작 왓츠맨과 잭 스나이더 감독이 그것을 영화한 영화 왓츠맨입니다.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린 영화이기도 하고 무작정 본 사람들이 혹평이 많기도 한데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충고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극장판이 아닌 감독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 영화의 특징 중 하나인데 극장용으로 편집을 진짜 쓰레기같이 해요. 이걸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영화가 배트맨 대 슈퍼맨이었는데 감독판으로 본 영화를 보시면 느금마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쉴드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독판의 포텐셜 때문에 내년에 저스티스 리그 재개봉도 기대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왓츠맨을 영화로 감상하시려면 반드시 3시간이 넘는 완전판으로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이 정도로 호평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영화의 장단점도 논해야겠죠. 영화의 장점 3가지만 꼽는다면은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영상미의 인트로가 있습니다. 영화 내내 영상미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특히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오프닝 크레딧이 일품입니다. 밥 딜런의 노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 이런 뮤직비디오와 같이 미국의 근대사를 대체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피아노맨 뮤직비디오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본 적 없는 1900년대 미국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잭 스나이더의 영상 연출 능력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로어셰크의 캐릭터성. 만화를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성, 코스튬 등이 현실과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로어셰크가 등장한 장면 등은 그 이질감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독의 연출과 배우의 연기가 완벽하게 들어맞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캐릭터였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적인 성향과 대단히 다른 사상을 가진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된 캐릭터성이 너무 뛰어나서 매력이 있는 그런 대단한 캐릭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대 나이트 아울의 최후입니다. 영화에서 크게 중요한 장치는 아니고 2분도 안 되는 짧은 씬입니다. 그럼에도 이 씬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최고의 영상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히어로물이 가진 낭만과 그 몰락, 그 모든 것이 숭고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짧은 클립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을 읊어놨는데 사실 사람들이 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원작의 훼손. 원작이 가진 것을 대부분 가져왔으면서 결말에 있어서 원작과 다른 형식의 결말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불편해한 사람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루는 핵심 메시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다를 뿐이지, 즉 같은 요리를 했는데 잭 스나이더와 앨런 무어 둘의 요리 맛이 좀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길고 지루합니다. 완전판 기준으로 영화는 3시간 35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엔 좀 길죠.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아서 영화가 긴데 잭 스나이더 특유의 슬로우 모션 연출 등으로 인해서 영화는 점점 더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견딜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리고 마지막, 폭력성과 선정성. 이거 19금입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에요.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추천을 마쳤으니까 영화와 만화 원작이 동시에 공유하는 하나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만화도 영화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A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A를 감시하는 B라는 감시자가 있다면 B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운명이나 신 때문이 아닌 인간 때문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기에 인간을 감시해야 하며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인간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해야 하나요? 감시자가 타락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대안으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를 만들면 된다고. 그렇다면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해야 하죠?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타락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소리 멈추십시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시자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감시자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감시자가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자명할지어도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갑니다. 이 절대적인 감시자가 누군가에게는 신이고 누군가에겐 영웅이고 누군가에겐 국가입니다. 감시자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대립인데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결국은 이 감시자 논쟁과 관련인 이슈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무엇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 사람들이 시선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직시하게 되지만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원작자인 앨런 무어는 감시자 개념 자체의 철폐를 논합니다. 무정부주의 단계에 이르러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하지 않겠습니다. 디스토피아와 그 해결 방법으로서의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는 그의 다른 작품을 논할 때 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그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사유해보시고 정리해서 저한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만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롬파였습니다.